이용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네, 오늘 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최인정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네. 많이 바쁘시죠, 요즘? 요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그래도. 일 때문에 질문 답변하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서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그 변호사로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사퇴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경제적인 특히 도움을 많이 원하시는데, 기존에 뭐 이렇게 쭉 사시던 분들, 그런 분들보다는, 이런 이민법과 관련돼 갖고 어떤 서류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뭐 막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신데. 우선 이제 비자나 뭐 영주권 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그러신데. 이제 비자나 뭐 영주권 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에게도 좀 도움의 말씀을 좀 더 주고 싶으셔서 사실 오늘 이렇게 방송 출연을 결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민법상의 어떤 공적 부저 같은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난주 화요일에 4월 28일 날 PUA가 시작돼 갖고 막 많은 분들이 막 거기에 네. 모이시고 또 실업수당. 네. 예, 어닝플로이먼트 인슈런스 막 신청하시고 막 이게 지금 이민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좀 꽤 있다고요. 오늘 그 얘기부터 좀 풀어나가 볼까요? 네. 네. 이민 신분은 제 생각에 일단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신 부류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영주권을 받지 않으신 부류하고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나 심사 기준 또 여러 가지 이익 불이익이 다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메이저 방송에서 많이 들을 때 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가지신 분들은 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가지신 분들은 모든 거를 받으시고 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걸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이머전시에 상원 하원 다 통과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한 게 3월 27일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한 게 3월 27일 2020년에 사인한 법안이 우리가 케어스 액트라고 부르는데 네. 네. 케어스 액트의 뜻은 코로나 바이러스 에이드 릴리프 이코노믹 시큐리티 액트예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위축된 사람들이 보조를 받고 또 정부에서 이런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이라 해서 개인한테는 뭐 1,200 주는 거.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또 미국 아메리칸 워커를 프로텍트 해야 되기 때문에 주는 것들이 PPP 프로그램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이 법안의 취지는 Preservance of the Worker라 해서 잡을 잊어버리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난에 따른 그 이머전시 펀드를 이제 이렇게 많이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혜택을 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시행하는 이 법안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어도 비이민자의 신분으로 와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똑같이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비이민자에게. 네, 저희가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저희는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저희는 이제 이민법을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주재원들 나와 계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주재원. 네. 예. 우리가 상사 지사가 있는데 주재원들은 주로 L1 비자나 E1 비자, E2 비자를 주로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또 그다음에 많이 있으신 네네. 뭐 CPT라 그래서 유학생 현장 실습 기간 또는 커리큘럼을 이를 통해서 학점을 따고 있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유학생 F1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또 특기자들이 갖고 있는 뭐 O1 비자랄지 유학생이 졸업한 다음에 전문직에 취업해서 영주권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고 많은 분들이 H1 비자라는 걸로 일하고 있어요. 네. H1. 또 한인타운에는 종교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로 일하시는 뭐 부목사님들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R1이라는 이외에도 이제 비자가 많지만 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비자가 아마 한인타운에는 비민 비자의 소지자의 90%는 이제 커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비민 비자로 있으신 분들이 생각외로 되게 많기 때문에 또 J1이라고 인턴으로 와 있는 그 예. 인턴 많죠. 트레이닝도 인턴십. 되게 많이 예, 있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인턴 트레이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비민 비자는 똑같은 텍스 페이어이긴 하나 미국의 그런 정부가 구제 대상으로 하는 대상하고는 약간 제외돼 있다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실업 수당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다 신청해도 상관이 없으나 실업수당이요? 실업수당. 네네, 예. 실업수당.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비민 비자로 계신 분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바로 불법 신분이 되시는 거예요. 실업수당을 신청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차이에 있어서 된다 안 된다가 떠나서 네. 실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면은 이 비자 자체가 위반한 게 되는 네, 거네요. 비자 신분은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라고 돼 있는 그러네요. 외국인한테는 그러네요. 네, 네, 네.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네네. 미국에 잠시 스테이하는 템포러리 스테이 비자예요. 여러 네, 비자 네, 타입이 네. 있지만 그러면 그 템포러리로 스테이하는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떤 상황이든 코로나 같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일을 안 하게 되면 법는 게 O1 비자, H1 비자, L1, E1, E2 요 비자들은 만약에 월급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럼 네.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불법이 되니까 안 되고 60일 이내에 자기를 고용해줄 다른 스폰서를 구해서 허가가 나온 다음에 일하도록 하는 60일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주어져 있어요. 네, 네. 그래야 체류를 유지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근데 요즘처럼 불경기에는 60일 이내에 고용주를 구하는 것도 네.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처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처럼 받는 것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데로 짭을 구해서 옮겨가는 기간도 아주 그 제한적으로 조금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더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방금 말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직돼서 60일 내에 신분 변경하고 고용주 변경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모두 불법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분의 미스테이크는 아시다시피 다시 뭐 신분의 미스테이크는 아시다시피 다시 뭐 정상 참작이랄지 복원이 되지 않는 약간은 가혹한 그런 트럼프 행정부가 특히 no mercy policy. 그러니까 No mercy. 자비가 없다. 네. 네. There is no mercy.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그냥 어긴 거예요. 몰라서 어겼건 어쨌건 excuse가 잘 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점검하신 다음에 자기가 받음으로써 불법이 되는 거를 모르고 받으신 분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네, 네. 문제는 excuse하고 봐주는 forgive하고 이런 게 없다는 것. 그리고 또 저희가 많이 질문 받는 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실업수당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다 괜찮고 비민 비자는 지금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네, 네. 주재원들 중에 이제 E1이나 E2 또 L1 비자를 가지신 배우자들은 이민국을 통해서 고용 허가증을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배우자는 프린시플 주 신청인의 배우자라서 받았는데 신분에 묶여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배우자는요? 아, 네네, 배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배우자로 일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주재원들 예, 중에.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주재원으로 나온 게 아니라 배우자로 받으셨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또 신청을 해도 됩니다. 그분은. 오히려 배우자는요? 네. 아. 일을 계속 하라고 한 비자가 아니라 베니피스로 그럼 일할 수 프리빌리지로 있다라고 했으니까. 고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컨디션이나 조건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랑 마찬가지로 일을 하다가 배우자로 일을 하다가 뭐 이제 실업 상태가 예, 됐어요. 레이업 됐거나. 그러면은 예. 실업수당을 신청하셔도 주 신청인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러면은 그거를 만약에
모르고 계셨다면은 배우자께서도 신청을 아예 안 하셨을 거고. 네. 우리가 신청하면 무조건 안 된대라는 그렇죠. 거 쪽으로만 하면 알고 안 돼. 계셨다면은 신청을 못 맞습니다. 하셨을 거고. 어. 또 만약에 그 반대로 모르셨다면은 부인도 그러니까 배우자도 신청하고 주재원으로 오신 분도 신청하시고. 그러니까 주재원들이 혹시 모르고 주재원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 전문직 취업비자, 종교비자, 뭐 네네. 특기자 예, 비자 아까 아까 다 말씀하셨던 해당사항이 비자. 있으니까 네. 예. 그런 분들이 혹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그냥 신청하면은 온라인에서 EDD에서 어떻게 구별을 하겠어요. 네. 신분을 구별을 하겠어요. 네. 신분을 적는 난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러네요. 과거에 월급 보고 한 적이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자격이 있다고 나오니까 많은 분들은 정부 사이트에서 접속해서 실업수당이 어프로브 됐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밀어버리거든요. 결격 사항이 없다. 그쪽에서 판단해서 줬으니까 뭐 네네네. 그런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분, 비이민 비자, 뭐 이민 비자 이런 신분을 묻는 난이 없어요. 맞아요. 예, 네, 그 없기 부분은 때문에 없어요. 실수를 하기가 되게 쉬운 거죠. 음. 그래서 제 생각에 미리 받아버리신 분들은 정식으로 EDD했다가 잘못 받았다고 설명을 하고 아마 리턴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일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고용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방송상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좋은데 지금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좀 풀어주실 수 있으면 지금 대답 가능하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월 30일 네. 연방 상원에서 비이민 취업 쿼터 4만 개에 대해서 의료업계 근무자, 즉 의사나 간호사 업종에 한하여 신속히 영주권을 주자는 법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이 법안이 업종에 한하여 신속히 영주권을 주자는 법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카 신분으로 간호사 근무를 5년 넘게 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다카는 근본적으로 네. Deferred Action for Early Childhood 이런 네네네. 어렸을 때 16일 날 이 법이 통과하면서 8월 15일서 접수를 받아줬어요. 네. 다카는. 네네네. 그래서 다카는 기본적으로 불법 체류로 있는 사람을 추방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이용해서 대통령 권한이 우리가 executive order라고 하는데 네. 오바마 대통령께서 대통령 권한으로 시행했던 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민 신분은 불법이세요. 네. 그 다카로 워킹 퍼밋이 받아서 일도 할 수 있고 소셜 번호도 나오고 드라이버 라이센스 다 받을 수 있으나 불법인데 추방 재판을 회부되는 절차를 액츄얼리 추방 절차에 넘기지 않는 상태에서 정지시키기 때문에 그분은 4만 개 코타가 주로 이제 3순위 코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네. 그 코타가 합법인 사람한테 주는 인터뷰할 자격 여건 면에서 그걸 해결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을 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계속 일을 잘 하고 계셔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학생이면 학교를 잘 다니고 다녀야 있어야 되고. 있어야 네. 되고. 주재원이면 주재원 신분을 아까처럼 법을 계속 안 어기고 잘 유지해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되고 아. 그렇지 않으면 인터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워낙에 간호원들은 이제 헬스케어 월커라 그래서 리지스터 널스뿐만 아니라 리지스터 피지컬 테라피스트 이런 잡들이 항상 헬스케어 쪽에서 쇼리지 부족한 잡으로 돼 있어요. 네네. 부족하지만 영주권 서류를 접수해서 인터뷰할 자격이 있는 다른 법 조항은 계속해서 똑같이 똑같이 적용하는 그렇죠. 거예요. 똑같이 적용이 그래서 돼야 돼요. 합법이 아니면은 인터뷰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분의 경우는 닥하신 분으로 간호사를 5년 넘게 하고 있는 분은 청원서는 접수할 수 있으나 인터뷰할 사파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네. 네, 조금 뭐 답이 되셨기를 좀 여기에 아마 또 희망을 좀 더 가지셨을 텐데 우선 법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지금 거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똑같은 그 3순위, 2순위 신청 중인 여러 가지 의료 계통에 있는 사람을 안 썼던 코타를 통해서 지금 빨리 주자는 법안이
아직은 통과하지 않았고요. 통과할 가능성은 아주 높고요. 조만간 네. 통과할 네.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3순위 일반 취업 이민은 지금 3년 4개월 코타가 밀려있기 때문에 3년 4개월 동안 영주권을 받을 코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 안 썼던 코타를 여기다가 투입을 하면 이런 그 헬스케어 쪽에 우리가 또 스케줄 A라고 부르는 쪽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의도하는 거는 2순위, 3순위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사관에서 다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사관에서 다 영주권 지금 인터뷰 취소했잖아요. 네. 그래서 안 돼 있는데 아마 이런 법이 통과하면 제 생각에 그런 헬스케어 월커들만 이멀전시로 아마 인터뷰해서 비자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오늘은 이제 케어스 액트가 우리 이민 신분에 어떤 네. 오늘은 이제 케어스 액트가 우리 이민 신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네. 저희 잠깐만 전하는 말씀 듣고요. 돌아와서 그럼 막 이렇게 1,200불도 나오고 막 PPP 실업수당. 이런 것도 다 이제 정부에서 또 비민자가 받으시. 내 어카운트로 막 뭐 돈 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네네. 좀 돌아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하고 계시고요. 금방 오겠습니다.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네. 그래도 또 제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이민 와서 처음에 들어오면서부터 영주권 받고 들어와서 막 일하고 이랬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고민 와서 막 일하고 이랬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고민을 안 하니까 예 인생에 조금 남의 일이죠. 아니 근데 이 고민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참 많이 힘들겠구나 이민과 관련돼서 이민법과 그럼요. 관련돼서 그런 그리고요. 생각도 드네요. 네. 비민뿐만이 아니고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비민뿐만이 아니고 영주권을 받았는데 앞으로 뭐 5년 있다가 시민권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네. 심사 기준이 많이 바뀌고요. 아 그랬습니까? 그 심사 기준 중에 이런 공적 부조를 받는 사람, 또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근모랄 캐릭터에서 도덕적 품성이 있는 거랑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네. 영주권자들도 세금을 잘 내고 공적 부조를 받았더라도 또 예를 들어서 PPP 론 같은 걸 받았을 경우에 크레딧도 잘 유지하고 그렇죠. 신용을 지키는 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가장 근모랄 캐릭터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도덕적 품성이라는 게 뭔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거는 네, 네. 이민법상으로는 첫 번째는 세금을 잘 내는 네, 거예요. 세금 잘 세금 내고. 잘 내고. 네네네 네. 납세의 의무 그거는 네. 이제 신분을 유지하는 면에서 있지만은 영주권자들도 세금을 잘 내셔야지. 그러니까 이런 세금 잘 내야지 약속 잘 시민권 지키고. 받을 때에도 그게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와. 네. 저는 그거는 제일 시민권자 중요한 거로 할 알고 때 저희가 네. 리뷰할 때 세금 보고서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범죄 기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왜냐하면 정부에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외국인 신분으로 영주권까지 줬어요. 근데 이제 귀화를 하면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아시다시피 시민권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권리가 갑자기 많아지는 거죠. 네. 혜택도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 신분에서 귀화하기 전에는 얼마 정도 세금 보고를 했는지 그게 이제 기준은 있어요. 파버티 가이드라인이라 그래서 정부가 정한 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빈곤 지수가 있죠. 네네네. 네네네. 저희가 그 최저 생계비를 유지하지 못하셨는데, 그러니까 세금 보고를 안 하셨는데, 생계비를 유지하지 못하셨는데, 그러니까 세금 보고를 안 하셨는데, 다른 자산도 없이, 부소득도 없이 세금 보고하신 분들은 거의 다 시민권을 통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군요. 네네. 저희 같이 80년대에 들어와서 시민권 90년대나 뭐 이렇게 2000년대 받은 사람들은 저도 지금 영주권자고 이제 시민권 준비하려고 하는데 네. 세금 그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고 절대 음주운전 걸리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거. 네, 음주운전은 네. 아직까지는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걸리신 분은 받을 수는 있으나 그렇죠. 보통 첫 번째 걸리신 분들이 프로베이션 기간, 집행유예 기간이
첫 번째 걸리신 분들이 프로베이션 기간, 집행유예 기간이 3년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심사가 까다롭다는 게 과거에는 그 3년만 지나면 시민권을 줬어요. 근데 요즘의 이민국은 프로베이션 3년 끝나고 5년을 더 기다려서 그 8년이요? 사이에도 네. 그러니까 심사 기준이 바뀐 거죠. 모든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집행유예라는 게 워낙에 모든 범죄는 이제 제일에 가야 되는데 네. 제일이 너무 만 원이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다 집행을 유예해 준 게 법적으로 이제 프로베이션이라는 기간이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는 프로베이션만 끝나면 바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으나 문제가 없었죠. 받을 수 있었으나 문제가 없었죠. 네. 지금은 프로베이션 끝나고도 무려 5년 동안 기다려야지.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아무 일이 없어야지 이 좋은 도덕 품성의 소지자라고 이민국 얘기하기 때문에 좋은 도덕 품성. 네. 그 모랄 캐릭터가 이렇게 문장으로 뭐 이렇게 몇 개 아니라서 제가 DUI 때문에 A를 들은 거지만 그렇죠, 다른 그렇죠. 범죄 더 심각한 문제는 더 심하고 때로는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게 그 프라디 네오 관련된 학교를 다닌 사람들 한인타운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과거 영주권을 저희 사무실도 포함해서 다 쉽게 서류만 보내고 서류가 조금 불충분해도 오바마 시절에 다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요즘에 시민권 가면 시민권은커녕 잘못하면 영주권을 취소당할 오히려. 만큼 과거에 영주권 받았을 때 제출을 하지 않았던 서류 중에 학교가 문 닫고 없잖아요. 15년에 문 닫고. 네네. 근데 갑자기 시민권 가서 시민권 한 오피서가 오피셜한 트랜스크립을 갖고 오라. 갑자기요. 공부한 자료를 갖고 오라. 네. 뭐 선생 이름은 뭐냐, 클래스메이트 이름은 뭐냐, 투이션은 어떻게 냈냐. 이런 그 요즘에 이민국의 시민권 인터뷰 가서 요즘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확 싫지 않으신 분들은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으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정권 바뀔 때까지요. 바뀌어도 연방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최소한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네, 같은데요. 연방의 그래요? 공무원 쉽게 바뀌지 않을 것 네, 같은데요. 연방의 그래요? 공무원들은 네. 영구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한번 그렇게 정해진 거에 대해서 한번 바뀌면 아마 20년쯤 지나면은 바뀔 그러니까 거라 혹시 생각하지만 모두 완화는 될지 네, 몰라도 네네네. 정책이 완화되는데도 앨리스트 5년에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게 네, 생각을 지금 하니까 우리가 이민자 사회패대 주위에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다 이민하고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모르고 가셨다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질문서 들고 오신 분들도 제가 많이 뵙고 더 나아가서는 추방 통보서를 받아갖고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알아서 그래서 이번에 이 1,200불도 갑자기 막 이렇게 들어와 네. 있고, 근데 신분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아닌 경우 비민권자. PPP라는 네. 정부 연방 정부에서 내어준 돈으로 SBA 통해서 나온 거니까요. 그걸로 내가 월급을 받았다 그럼 이거 나 어떻게 되지 하고 고민도 좀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토해내야 되나? 네. 월급을 받았다 그럼 이거 나 어떻게 되지 하고 고민도 좀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토해내야 되나? 네. 네. 실업수당은 제가 비민자들은 안 된다고 했지만은 네네. 정부에서 주는 이런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 네네. 네네. 그러니까 코비드 19 때문에 예. 준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퍼블릭 찰지가 아니에요. 이민국이 이러이러한 캐터고리는 공적 부조다 이렇게 법이 정해놓고 여기 이렇게 이머전시로 받은 그런 그 이코노믹 릴리프거든요. 이런 네, 거는 네. 이런 거는 공적 부조가 아니라고 이민법 조항에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그 1,200불씩 받은 거는 토럴리 괜찮고요. 네. 뭐 그런 받은 거는 토럴리 괜찮고요. 네. 뭐 그런 비자나 영주권 수속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건가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PPP도 어떻게 보면은 네. US 월커, 아메리칸 그 월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고용주라는 비즈니스한테 네. US 월커를 킵하기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다 이코노믹 릴리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손님들도 투자를 해서 E2 비자로 계신 분들이 뭐 식당업 같은 경우에는 딜리버리 이런 거밖에 안 하니까 많은 직원을 해고하는데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PPP 론을 SBA 통해서 받아도 되냐? 근데 받아도 됩니다. 네네네. 이투 왜냐면- 비자인 경우에. 네, 그거는 이투 왜냐면- 비자인 경우에. 네, 그거는 E2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재원들 회사들도 다 받을 수 있고 네. 교회들도 비영리 단체들도 다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다 받을 수 있는데 단지 영주권 아직 안 받았는데 이런 혜택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그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최근에 시행한 법 중에서 네. 그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라고 부르는 한국말로 하면은 자급-자족 선언서 이런 건데 아. 그게 결국은 공적 부재에 관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퍼블릭 차지를 스스로 안 하겠다는 거를 선언합니다. 저는 도움 안 받겠습니다. 뭐 이런 거네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원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거기에 자산과 부채를 적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내가 이투 사업체 하면은 사업체를 안 적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체의 부채 같은 걸 적는 거기 때문에 PPP는 아시다시피 75% 페이롤 익스펜스로 나간 거고 나머지 유틸리티 렌트비 공제 받고 혹시 안 갚은 돈이 있다. 그러면 2년 안에 잘 갚아서 크레딧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예, 네. PPP를 혹시 받으셨던 뭐 E2 비자 분들 네네, 받는 거는 괜찮아요. 예, 그렇지만 그걸 정확하게 상환해야 하고 거기에 네네. 대한 그런 정확하게 상환해야 하고 거기에 네네.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실 네, 때 영주권 증명 신청할 때 제가 얘기하는 이 공적 부재에 관한 법안은 금년 2월 24일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가족 초청하신 분들이 초청자에 의한 재정 보증에 의해서 다 이민할 수 있었어요. 네네. 근데 요즘은 해외에서 이민해 오신 분들이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신 분들이 가족 초청뿐만 아니라 취업 이민도 모두 다 이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시행하는 저는 법을. 제가 알아서 다 먹고 살겠습니다. 자급- 정부에서 안 자족- 도와줘도 됩니다. 이거는 네네. 해야 된다는 네네. 거죠. 네, 가족 초청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앞으로 가족 초청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이민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거를 증명하지 못하면 영주권을 이제 줄 생각이 정부가 없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올해 2월 24일부터 네, 시행이 됐군요. 시행되는군요. 네. 언제 예. 시행되고 그런 건 잘 모르잖아요. 예, 저희가. 아직 시행 네. 안 됐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 네. 금년 2월 24일 날 시행하는데요. 네. 또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법안이 애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10월 15일 날 2019년에 시행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작년이요? 네. 작년 10월 15일 날. 근데 네. 작년이요? 네. 작년 10월 15일 날. 근데 네. 세 개 주에서 이제 페더럴 컴플레인 파일이 되면서 임시 정지했다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온 날이 2월 23일이고 2월 24일서부터 바로 시행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시행하면서 법의 적용 기간 네, 네. 그래서 이걸 시행하면서 법의 적용 기간을 10월 15일 2019년서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2월 24일보다 훨씬 전으로 가는 거네요. 네. 10월 네네. 15일 10월 2019년서부터 네. 소급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도 모르시는 분이 너무나 네. 열 몇 장이 된다고 그러셨죠? 그 1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부정적인 요소하고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이렇게 리뷰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이 같은 경우도 18세 미만은 미성년자니까 아무래도 누구한테 다 의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또 62세 미만은 네거티브고 그러니까 18세에서부터 62세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은 일단 이로운 거예요. 그다음에 건강 상태도 과거에는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게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러면 당연히 영주권 안 주지요. 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그죠. 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그 치료비를 스스로 정부 도움 안 받고 할 수 있는 펀드와 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취업이민 신청하신 분들은 가족 초청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헬스 인슈런스를 정부 도움이 아닌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오바마 케어가 혹시 자격이 있어서 받은 분들은 괜찮다고 돼 있어요. 네, 네, 오바마 네, 케어까지는. 네, 네. 예. 근데 오바마 케어는 아무한테나 주진 않죠. 대부분의 비이민자들이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한인타운에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프랙티스 하면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조류를 예를 들어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시민권자가 아닌데 시민권자처럼 유학생이 막 메디칼을 받고 있달지 섹션 8 아파트 같은 데도 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이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브로커들이 껴서 막 돈도 받고 혜택 안 받아야 되는 데를 들어가서 섹션 8 아파트에 가서 살고 아파트, 정부 네네,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아파트요? 네네. 정부가 얘기하는 공적 부조예요. 메디칼, 어. 메디케이드,
뭐 섹션 8 아파트, 그다음에 이런 그 현금 보조, 저기, 현금 보조 예. 중에서 PPP 이런 건 또 다 푸드 예외예요. 스탬도 푸드 스탬프는 처음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빠져서 현재는 괜찮습니다. 네네. 아니 질문 하나 스탬프는 처음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빠져서 현재는 괜찮습니다. 네네. 아니 질문 하나가 들어와서 그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잠깐만 좀 네. 한 가지만 좀 또 네. 그 영주권자로서 군대 지원을 한대요. 이 지원을 해서 이제 가기로 네. 되어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푸드 스탬프를 신청했다고 하는군요. 이게 혹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냐 이런 질문이 왔어요. 푸드 스탬프 다고 하는군요. 이게 혹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냐 이런 질문이 왔어요. 푸드 스탬프는 괜찮다고 네, 괜찮습니다. 했습니다. 빠졌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민자들이 또 알아야 되는 게요. 그 944 양식 자급자족 서류에 제가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네. 근데 영어를 잘하는 쉬운 게 거를 아닌데. 네, 영어 실력. 쉽지가 않죠. 오래 살아도 잘 안 되는데. 네, 특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 초청 이민자를 법을 안 바꾸고 코타를 줄이지 않고 실질적인 심사 과정에서 제 생각에 30에서 50% 정도를 탈락시킴으로써 이민자를 규정들을 좀 더 강화한다는 그런 네, 그러면 얘기를 가이드라인에는 들을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영어를 네. 어떻게 잘하는 네네, 걸 증명하냐. 네. 서치에서 토플이나 토익 시험을 보랬는데 네. 요즘에 솔직히 5, 60대 되신 분들이 토플, 토익 공부한다고 하루아침에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학위를 딴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학위를 딴 사람들은 학위로 영어를 잘한다는 걸 증명하는 게 쉽겠지만 저희도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시간이 나면 ESL 같은 데 등록하셔서 영어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서티피킷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3개월에 한 레벨씩 올라가는 거. 그래서 만약에 뭐 6를 맞췄다. 그래서 내가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어떤 영어에 레벨을 맞췄다 그러면은 그래도 영어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인정, 듣는 거를 예. 못해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한인타운뿐만이 아니고 아마 그 영어권이 아닌 이민자 사회에서는 지금 영어를 대상자들한테 네. 이거는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것 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강력한 이민 규제 법안이 통과해서 시행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네, 네. 우리는 뭐 또 이민자 사회이기 때문에 이민자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한 분 이렇게 건너가면은 다들 이제 해당되는 내용일 거예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요. 네. 네. 자, 지금 10시 52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더 이야기 좀 더 나누고 싶은데 항상 아쉽네요. 이렇게 모시고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조금 더 알고 싶으니까 네, 더 네.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지금 좋은 아침 좋은 하루에서는 이렇게 또 최인종 종합법률사무소가 이제 이민법도 하지만 보통 이제 가정법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이게 다 고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이렇게 연결고리가. 두 분이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네. 한 분은 합법적인 신분이고 한 분은 뭐 비합법적인 신분이다. 뭐 이런 경우 다시 이혼하시고 뭐 이러셨을 때 문제되는 이런 내용 같은 것도 꽤 많이 보시겠네요. 그런 것도 많고요. 네. 결혼 케이스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받은 케이스. 그런데 영주권자랑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받으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다 받게 돼 있어요. 네네네. 정식 영주권이 아니고. 근데 조건부. 그 사이에 이혼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지금 어허. 조건부 해제는 한국이 그렇게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잣대로 진짜 결혼인 거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이혼 수속 같은 거 하실 때 영주권이 안 받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남편 유학생인데 이혼을 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혼이 다 끝났어. 그러면 F2인 사람은 바로 자동 불법이 되는 것. 거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동 네네네. 불법. 네네네. 왜냐하면 뭐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가정법 변호사님들이 이민법을 전공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혼만 해주기로 했지 신분을 해결해주기로 한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혼하시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된지도 모르고 비이민 비자로 걸려 계신 분들은 이혼할 때 내 신분이 불법이 어떻게 하면 안 될 수 있나. 그다음에 이혼하는 거를 동시에 상의하셔야 되고요.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해서 조건부 영주권 받았는데 이혼을 하신 분들은 그 진짜 결혼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해서 스스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 건 때문에 뭐 폭력 피해자들도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참고, 가지고도 예. 살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데 그 그렇죠, 이유가 그렇죠. 네네. 혼자서 영주권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 네, 진짜 결혼만 증명하시면은 네네. 이혼을 하셔도 꼭 바와처럼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바와처럼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진짜 보나파이드 매니저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서류 또 증인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혼하시고 혼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냥 넉넉히 계시다가 불법 신분으로 돼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많이 거죠. 보셨고요. 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신분으로 돼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많이 거죠. 보셨고요. 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앞으로 여러 가지 내용 저희가 또 최인정 변호사님 모시고 좋은 네. 아침 좋은 하루에서 여러분께 도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셔도 그 대답은 지금 방송에다 대고 해주세요. 해주세요. 정기적으로 저희 저희를 도와주시겠다고. 공식 법률 요정이 되주셔야 아 지금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변호사님. 네, 네, 이게 질문을 보내시면 답변을 충실해드리겠습니다. 피해 가시네요. 아니요, 이게 네, 말로 네. 말리한 게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살짝 피해 가시네요. 아니 근데 지금. 정말 관심 있는 부분이 그러네요. 뗄 수가 없어요. 특히 이민법은 뭐 혹시 나는 상관이 없는데 하실 수 있지만 가정법은 우리 누구에게나 또 해당이 되기 그쵸. 때문에.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가 좀 부탁드리면 심정적으로는 나와주실 거죠? 대답을 네, 해주신 걸로. 나와주신답니다. 고개 끄덕이셨어요? 네네 나와주신다. 끄덕이셨어요? 대답까지 하셨습니다. 네. 아니,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냥 너무 차분하게 그쵸.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아니 저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런 걸 좀 오늘 느꼈습니다. 네. 제가 33년째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하셨네요. 저 30년 딱 했는데. 네. 아무튼 그 많은 분들이 또 도움 말씀을 또 기다리시니까요. 다음에 또 모셔서 좋은 말씀 또 예, 듣도록 다음에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못 나오는 얘기 좀 더 자세히 한번 좀 같이 좀 이렇게 파헤쳐 보고 혹시 싶어요. 연락하고 싶으면 어디로 여기 전화번호가 있는데.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213-738-0928. 213-738-0928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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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저희 1부 마치